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짧게 Q&A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우선 델타 변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뉴스나 매체에서 B1, 167, 2라고 표기된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방식은 판고라고 불리는 지놈 변이 분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형태는 읽기도 어렵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름을 바꾸고자 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역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그리고 인도 이렇게 변이를 붙였었는데 지역명이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게 돼서 이를 그리스 알파벳으로 바꾸기로 지난 5월 31일 정해져서 지금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맨날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델타 변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작년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기준으로는 약 80%, 미국 기준으로는 약 90%가 지금 현재 델타 변이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델타 변이 특징이 뭐가 있나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선 전염력이 강하다입니다. 우한에서 처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영국발 알파 변이가 약 50%의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도 50% 더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한 명이 약 2.5명에게 전파를 한다면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3.5에서 4명 정도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로 미국 CD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수두와 비슷한 정도의 전염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5명에서 최대 9.5명까지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일반 코로나랑 증상이 다른 게 있나요? 사실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흔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 발열, 목 아픔, 콧물, 그리고 두통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뿐이고 의외로 후각 저하나 미각 변화 같은 증상들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증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백신 2차까지 다 맞았는데 백신의 효과는 어떤가요? 백신이 완료된 기준으로는 입원을 하거나 중증도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백신 완료된 사람의 약 1%에서 돌파 감염이 보이고 있고 중증도로 진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EJM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연구 발표된 거를 따르면은 화이자 1차만 접종했을 때는 약 30%, 그리고 2차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93%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접종을 하면 약 67%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이 완료되지 않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는 오히려 알파 변이보다도 입원 기간도 길고 중증도도 더 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또 나왔던데 그건 또 뭔가요? 델타 플러스는 델타 변이가 일어난 거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 겉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달리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 자체에 변이가 생긴 것이 델타 변이인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자체에 다시 한번 변이가 발생한 것이 델타 플러스입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변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모양을 인지하고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변이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 때문에 백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감염되고 증식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됨에 따라서 이러한 돌연 변이가 발생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이런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없는 국가나 좀 후진국 같은 국가에 백신을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델타 변이보다 델타 플러스 변이가 더 위험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회피라던가 중증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